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집값 하락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또 집을 팔려는 매물이 점차 늘어나는 등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집값 하락론에 불을 지피우는 분위기입니다. 집값 하락론이 고개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세 하락의 초기에 진입하는 것인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로 서울 재건축 시장이 들썩거리고 LH 사태로 3기 신도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돌발 변수들도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봄철 부동산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도권 아파트는 또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아파트 가격 상승에 전반적으로 보면 주춤한 모습이에요. 최근 부동산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한국 부동산은 3월 4주차 통계 자료를 보면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0.05포인트 정도 내려갔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약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급등했다 이런 소식을 들어보기는 힘들고요. 일단 규제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됐고 이사 공급 대책으로 이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또 공시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프 나오듯이 이렇게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공시가격 부담 또 과거 한 7년 동안 연속해서 상승했던 점 과도한 상승폭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이제 좀 안정을 찾을 때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고요. 가격별로도 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10억 원 이하 아파트들은 여전히 뭐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연끌 세대들이 좀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도 워낙 고가 아파트들은 지금 취득세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양도세, 종부세 다 부담스러워서 약세인데 강남 중에서도 또 일부 지역들은 또 이게 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곳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싶고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이게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은 이런 안정세가 들어가야 우리가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확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시작이고 또 서울시장 선거가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 가지 기대 심리, 여러 가지 혼돈의 양상이어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래가 전반적으로 아직 부진한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강남 지역만 놓고 본다면 팔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그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없어서 못 파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를까 봐 내놓지 않아서 거래는 똑같이 없었지만 매수와 매도자가 어떻게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수자 절대 우위 시장이었죠. 절대 안 판다. 집값 무조건 오른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조금 이제 좀 완화됐다. 완화됐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관망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에 뭐 공시가격 인상도 발표가 됐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작년 대비 한 150% 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6월 1일 기준으로 또 양도세도 또 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팔아야 되는 분들은 6월 1일이 지나버리게 되면 또 10%포인트 더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 전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이 벌써 이제 3월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까지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아파트라는 게 내놔서 금방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움직여야 6월 전에 잔금을 칠 수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급할 것 같고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증여도 하고 했겠지만 아직도 그 매도 수요가 남아 있어서 6월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약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지금 딱 기로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중과세 그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는 게 6월부터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게 3월, 4월, 5월까지는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요. 6월 지나면 6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한 달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래서 3, 4, 5월 달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은 다주택자 아닙니까? 그렇죠. 2주택자 2주택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결국 매물을 내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한 번의 기로에 서게 되는? 기로에 서는데 이제 가지고 가려고 하면 또 종합부동산세가 걸리거든요.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작년에 많이 올랐지만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2주택, 3주택자들은 어떻게든 부담이 늘어날 수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정리를 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느냐, 뭐 증여를 하느냐 방법인데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 만약에 세 채 가진 분이 세 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중과세 대상이 되니까 세 채를 다 팔아버리게 되고 차라리 똘똘한 한 채, 압구정이나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 똘똘한 한 채로 가자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서 아무래도 또 그런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들은 본의 아니게 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똘똘한 단체라는 게 이번에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또 드러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다 처분을 했는데 네. 강남 지역에 마지막 하나. 말 그대로 똘똘한 단체들을 갖고 있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네. 이게 똘똘한 단체의 힘인가? 뭐 이런 자주 섞이는 평가도 나오더군요. 그게 뭐 고위 공직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그런 현상은 우리 누구라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보루가 강남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 두고 아무리 좋아도 세종을 먼저 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만나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잠실에 2채 가진 분들은 차라리 잠실 2채를 정리하고 압구정이나 음마로 갈아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똘똘한 한 채가 이제 중대형 아파트였다면 지금은 이제 지역별로 똘똘한 한 채, 강남 중에서도 압구정이나 음마나 여의도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확실히 좀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격이 좀 떨어졌던데. 뭐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작년은 굉장히 혼돈의 양상이었잖아요. 네. 뭐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이 때문에 되면서 또더 그랬죠. 우왕좌왕 좀 했었죠. 이게 임대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임차인들도 소급 적용을 하는데 임대인과 막 부딪히면서 가격은 급등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 같고요. 2+2가 되다 보니까 매물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2년에 이렇게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분들이 눌러 앉아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하나는 그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게 전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매물도 누적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길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양상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급등을 했어요. 새로 매물 나오는 아파트들은 기대 이상으로 몇 년치, 2년치 선 상승분이 미리 반영된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은 숨고르기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고요. 이런 양상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전세 시장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계절적인 요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분간은 이걸 자극할 만한 요인,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는 게 또 약간 불안의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 봄, 여름 시장까지는 좀 안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앞두고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글쎄요, 뭐 신고가 뭐 기록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글쎄 또 이게 어떤 정치적 이벤트에 의해서 어떤 그 확신할 수 없는 어떤 기대감, 규제가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이런 식의 변화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버틸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란 게 있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요. 내년 대선 이 두 가지 큰 변곡점이 있는데 네. 서울시장 후보 보면 이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둘 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네. 공급을 늘리겠다. 그럼 서울의 공급을 어떻게 늘리겠느냐? 결국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늘리겠다는 건데 이제 방식적인 문제거든요. 여당의 박영선 후보는 공공 주도로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또 그 야당의 오세훈 후보는 민간 주도로 규제를 풀어서 완화를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이 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양상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지율을 보면 야당 후보가 좀 높게 나오면서 또 야당 후보 오세훈 후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안전진단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이런 네. 또 약간의 자극성인 발언 또 하고 있고 최근에 강남구청장 보면 또 압구정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네. 그 구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게 미묘하게 맞물리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더 쏠림 현상, 아까 똘똘한 한 채, 어딘가는 주택 수를 줄여야겠고 똘똘한 한 채를 가야 되는데 뭐 강남에 2채를 팔고 우리가 지방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아파트 밖에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물론 빨리 추진을 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네. 투기 억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시그널을 병행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민간 규제는 완화하겠지만 어떤 시점 이후부터 뭐 사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을 하겠다. 우리가 이사 대책 때 발표되듯이 그런 식의 시그널 또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서 아예 거래 자체를 뭐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에
이렇게 규제 억제 정책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시장에 안정 시그널을 좀 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너무 장밋빛 희망만 좀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을 너무 키우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식의 변화, 뭐 신고가 기록 이렇게 나온다면 네. 맹신할 수는 없는 게 네. 이번에 재보궐이고 네. 임기가 1년 남짓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1년 뒤엔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네. 그 이후의 상황까지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특히 지자체가 뭐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는 권한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의 표류에 따라서 이게 또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이게 그래서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이게 아무래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와 좀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시그널 하나는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집값이 폭등하는 걸 바라는 후보나 정치권은 없어요. 만약에 야당이 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더라도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수 있을까요? 네. 오세훈 후보라도 절대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규제 완화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이 되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널뛰기 되고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절대 두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장밋빛 낙관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 질문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4.7 재보궐선거 이후 봄철 부동산 시장 집값 전망 결론을 지어보면 어떤 견해 갖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상반기 시장은 굉장히 안정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어떤 시그널을 줄지 뭐 재보궐선거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내년 대선도 있어서 이렇게 뚝 떨어지거나 그런 양상을 보이지는 않는데 약보합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